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경영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과 경영인 정기보험 중에서 어떤 상품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실 상품이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상황과 임원 상황에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만 존재할 뿐입니다. 보통 임원에게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추천을 하고 있지만 임원일지라도 퇴직연금과 경영인 정기보험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면 아주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 1편과 2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퇴직연금과 최근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편에서는 퇴직연금과 경영인 정기보험을 항목별로 구분하여서 세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존의 사내적립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서 200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장점은 수급권 보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영이 되는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는 혼합형,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IRP, 개인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관리하는 개인형 IRP로 구분이 됩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중에서 DB형을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국가가 DB형보다는 DC형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DB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B형이 과거에 사내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대출과 중도 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한번 불입이 되면 퇴사하기 전까지는 그 불입된 금액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사유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제도는 DB형, DC형, IRP가 가능하고 중도 인출은 DC형과 IRP가 가능합니다. 즉, DB형에서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다섯 번째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한도는 법정 사유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적립금의 50% 이내이지만 중도 인출은 적립금의 100%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에 의해서 담보대출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을 해주고 10년이 초과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에는 나이는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퇴직연금에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5년 이상을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이 15년이고 퇴직금이 3억 6천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금 3억 6천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3,740만 4천 원으로 약 10.39%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30%를 감액해 준다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3,600만 원씩을 수령하게 되고 이 3,600만 원의 퇴직소득세율 10.39%를 적용을 하고 그 10.39%에 70%를 적용을 하면 10년 동안 내는 연금 소득세는 2,618만 2,800원이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0년을 초과해서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년 동안 3억 6천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1년에 1,800만 원씩을 수령하게 됩니다. 먼저 10년 이내에는 30%를 감액해 준다고 했으니까 1,800만 원에 대한 10.39%를 적용을 해서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0년치 1,309만 1,400원이 되고 10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40%를 감액해 준다고 했으니까 1,800만 원에 대한 10.39%에 대한 세금의 60%를 10년 동안 적용을 하면 1,122만 1,200원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합산을 하면 2,431만 2,600원이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은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계속 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되어져 있는 연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그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조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는 3%에서 5%가 적용되게 됩니다. 2022년 4월 13일 퇴직연금 개정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퇴직급여 보장법의 수급권 보호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압류를 추가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압류를 추가한 것입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압류가 금지되어져 있다고 하면 만약에 임원도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도 압류가 금지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명확한 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원은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압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46조를 적용을 해서 압류가 되지 않는 채권 등의 퇴직금, 급여 등의 2분의 1까지만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사항 두 번째는 DB형 의무 적립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DB형의 경우 최소 적립 비율이 2022년도에는 95%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의무 적립 비율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1,000만 원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2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벌과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벌과 기준은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과 기준이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과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퇴직연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벌과 기준도 마련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퇴직연금과 경영인 정기보험을 항목별로 구분하여서 세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